네, 오늘은 위장의 저속노화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도 늙거든요. 대신 좀 천천히 늙고 있겠죠. 요새 핫 이슈가 우리가 이제 저속노화라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 대두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위장도 늙고 있습니다. 인체에 이제 다른 장기들, 피부라든지 근육 같은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늙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위장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노화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이 위장 건강은 우리의 삶의 이제 질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불편하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이런 위장에 대한 저속노화의 개념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위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과 대사, 또 신경계와도 밀접한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위장의 저속노화는 건강 전체에 이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위장 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화는 생각해보면 세포라든지 조직의 이제 재생 기능이 떨어지고요. 이 기능 저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위장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위점막의 두께가 감소합니다. 위점막은 이렇게 일정한 보호층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요. 그 재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도 떨어져서 당연히 위산이 분비하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화 요소의 분비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위뿐만 아니라 이제 췌장 요소 분비도 같이 떨어져서 음식물의 소화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점막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한 혈류가 줄어들면 당연히 회복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역세포들이 위에도 많이 분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위점막의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감소해서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나타나도록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게 바로 위장의 저속노화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위장 노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화불량이랑 식욕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키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양 흡수가 떨어지게 돼요. 어디서 출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빈혈이 나타난다든지 비타민 B12 흡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나이 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생이 진행되면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위장 노화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위점막의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게 위점막 내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위산분비 저하랑 면역 조절 이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화 관련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위장 점막의 환경을 자꾸 변화시켜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노화의 개념도 위에 계속 접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위장의 저속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에서는 앞으로 이런 위장의 저속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위장의 저속노화를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드시게 되면 위산이 많이 분비됐다 적게 분비됐다 하면서 위 운동의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매운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 그리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음식들은 이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겠죠. 스트레스는 당연히 위 점막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한다든지 운동하셔서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흡연하신 분들 담배 반드시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하셔서 조기 위암이라든지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이자 이제 소화기 내과 전문이거든요.
위장 노화를 진단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환자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증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요, 뭐 저위산증이라든지 헬리코박터 감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상피 화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